어떻게 저렇게 뻔뻔스럽게 고위공직자 역할을 하겠다? 이해하려고 해도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자기 잘못을 했는데 나는 장관 되겠다 이거지. 최소한이라도 입을 닫고 있든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뽕평 시작합니다. 오늘도 조국인데요, 내일도 조국이겠죠. 모레도 조국이고 계속 합니다. 조국이 낙마할 때까지 계속하고, 장관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 생각 안 해봤는데 강행할 것 같은데, 그때는 뭐 이름 뽕평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요. 그건 좀 생각해보고요. 일단 가겠습니다. 청문회 하자. 야당에서는 아내, 딸, 어머니, 증인 우리 다 양보할 테니까 하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거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안 받으면 말이 안 되는 거지. 다 양보했는데 한국당이 이거를 안 받으면 뭐 안 하겠다는 거지, 자기네들이. 근데 뭐 말로는 뭐 뻔뻔스럽게 오늘 출근길에서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기 막 소대한다는 식으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언론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저의 현재 가족 그리고 저의 과거 가족 전체에 대한 의혹 제기 잘 알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후보로서 감당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는 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체적 진실과는 많이 다릅니다. 국민의 대표 앞에서 소상히 밝히겠습니다. 국회 청문회를 내일이라도 열어주신다면 즉각 출석하여 모두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과 달라서 자기가 뭘 증명... 저렇게 뻔뻔스러운, 사실과 다른 게, 그러면 자기 딸 사모펀드 이런 게 사실과 다르면요, 그거 보도한 매체들 가짜뉴스 명예훼손 이걸로 다 깜빵 가야지. 어떻게 저렇게 뻔뻔스럽게 다 나왔잖아. 그런데 다 알고 있다? 근데 나는 고위공직자 역할을 하겠다? 자기 잘못을 했는데 나는 장관 되겠다 이거지. 그리고 지금 여야가 조기 아침 출근 때까지만 해도요, 한국당에서 다 양보하겠다 얘기 안 할 때예요. 저 때만 해도 이건 지금 이거 청문회 물 건너가는구나. 그러니까 학수고대하는 것처럼 소상히 소명할 기회를 달라 이런 식으로, 오늘이라도 빨리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한국당이 다 받았어요. 오케이, 가족, 아내, 딸, 어머니, 증인채택 안 해, 양보해. 그럼 꼼짝 말하지. 그러면 이제 더불당에서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다는데요, 조국이가 청문회가 무산될 것 같으니까 기분 좋은 거지. 자기도 모르게 NG를 냈어요. 아까는 연기를 뻔뻔스럽게 잘했는데, 저 깐느 영화제 주연상감인데 지금 보시죠. NG가 납니다. 보시겠습니다. 이거 아이고, 야, 웃다가 다시 싹, 이거 카메라가 있네, 이것들이. 야, NG가 나오다가 갑자기, 야, 연기는 잘해요. 보시죠. 웃는 모습으로 가다가, 이거 카메라가, 이 기자들이 있었나? 이거 싹 입을 닫습니다. 지금 청문회 무산되게 생겼으니까 좋다고 그랬는데, 이러고서는 이제 주말 즐겁게 보냈죠. 근데 오늘 한국당이 이렇게 받아버렸으니까. 그런데 저는 여기 조국도 조국이지만 문재인 씨의 이분 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어제 나가면서 조국회고 관련해서 처음 입을 연 거예요. 근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이를 넘어서서 입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라. 아니, 조국의 논란이 있는데 왜 입시 제도를 뜯어고치라는 거야? 그럼 입시 제도가 잘못돼서 조국이 가족이 비리를 저질렀다는 거네. 이런 뻔뻔스러운 사람이 있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도가 죄를 저질렀으면 형사법이 잘못돼서 그 죄를 저지른 거고, 사기꾼이 사기를 쳤으면 제도가 잘못돼서 저지른 거네. 대기업이 거액 탈세를 했으면 세무 하여튼 관련 법이 잘못돼가지고 저지른 거네. 아니, 이렇게 철판을 깔 수가 있어요. 비호를 해도 어느 정도로 해야지. 그리고요, 또 이럽니다. 좋은 사람을 발탁하기 위해서 청문회가 도입됐는데, 이걸 정쟁화 해버리면 좋은 사람 발탁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서 한국당이나 우리 언론에서 너무 이거 씹어제낀다 이 소리인데, 뭘 씹어제낀, 나오는 게 어이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정유라의 몇백 배 되는 거 아니에요. 정유라는 금메달 땄잖아. 여긴 금메달 따지도 않았잖아요. 뭐 하는 거야? 그러면은 빨리 철회를 해야지. 철회를 자기 입으로 하긴 뭐 하면 최소한이라도 입을 닫고 있든가, 아니면 조국의 논란 잘 안다. 그렇지만 참 내가 쓰고 싶은 인재인데 여러 가지 유감스러운 면은 많으나 양해를 해주면 안 되겠느냐, 뭐 이런 정도는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입을 닫아야지. 어떻게 뻔뻔스럽게 제도를 고치자고 얘기해. 이거는 이제 강행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고서는 동남아 순방길에 갔어요. 태국에 딸 만나러. 손주도 봐야 되고 5박 6일 갔는데, 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입시제도에 대한 여러 개선 노력이 있긴 했지만 여전히 입시제도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 또 공평 나오고 또 공정 나오네. 지금 조국 딸이 일반 학생들에 비해서 공평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게 학교를 들어가고 의전원을 들어갔다는 게 문제예요. 장학금을 받은 것도 그렇고. 공정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당신이 여기서 또 제도가 공평,
공정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대. 어떤 국민들, 나 이 사람들은 지 생각하고 같으면 국민이고 우린 국민 아니야? 나 이제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런 얘기합니다. 특히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게 깊은 상처가 되고 있다. 이런 점을 직시해야 된다. 이 유체이탈 화법도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이거 조금 좀 감정을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 깊은 상처가 되고 있다. 이런 점 직시해야 된다. 이런 점 직시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지명 철회해야지. 그런 점을 직시하면 당신이 직시를 안 하고 있잖아. 애써 외면하고 있잖아 지금. 그리고 헛소리 하면서 태국 미얀마 이런 데로 떠났는데 그러면서 또 덧붙입니다. 공정의 가치는 경제 영역에 하나는 것이 아니고 사회 영역, 특히 교육 분야에서도 최우선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 이상론에 치우치지 말고 현실의 기초에 실행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라. 이 방안을 강구하라까지 지시까지 안 해. 공정 얘기하면서 도저히 이해를 하려고 그래도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넌 알아들었냐? 너도 못 알아들었다고 아니라고? 언제부터 반말이야 자식아. 너는 얘가 좀 낫거나 미쳤지 그럼. 내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얘가 얘기한 거예요. 나 또 시비 걸지만 인신매매가 아니라 뭐지? 명예훼손 걸지 마세요. 얘가 얘기한 거야. 내가 얘기한 거 아니야. 얘한테 걸으려면 걸어요. 얘는 중국에서 왔으니까. 중국에도 명예훼손이 있냐? 또 미쳤지. 야, 너는 진짜 입만 열면 미쳤다고 그래. 중국엔 명예훼손이 없구나. 그래서 얘가 이렇게 떳떳하게 얘기하는구나. 하여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이렇게 합리적인 추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다 대고 이인영 더불당 원내대표는 또 뭐야? 난 이 사람들 그 전대협 의장했던 사람 아니야? 이 본색이 이제 탁 나오더라고. 본색이 나와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요. 자유한국당이 끝내 청문회 열지 않고자 한다면 우리는 국민과 직접 만나는 길을 택하겠다. 또 국민 청문회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그거지. 국회의원 사퇴한다는 거잖아. 그치? 이인영 원내대표 사퇴한다는 거지. 왜냐면 대의민주주의 하라고 300명의 국민의 대표를 국회의원으로 뽑아줬는데 국민청문회 하면은 국회의원 필요 없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 저 사표 낸다는 얘기를 알아듣겠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 오늘 사퇴하는 그 발표한 거죠? 그렇지. 국민청문회 하면은 까자 국민들이 다 의결하고 국민청문회하고 대의민주주의 없는 거지 뭐. 왜 대표를 뽑아? 국민의 대표를 뽑아서 그 대표가 하는 게 청문회잖아. 그게 의회민주주의 아니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거예요. 아주 민주주의라면 실을 떠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뭐 자기들이 더불어민주당? 그거 더불당이라고 해. 그냥 민주주의 빼요. 더불어 공산주의당 아니면 더불어 사회주의당 아니면 더불어 이거 무슨 당? 왜 거기 민주주의 붙여? 대의민주주의 싫다며. 국민청문회 하재매. 그러면 더불당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국회의원 사표 낸다는 거야 그거 지금. 내가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사표 내야 됩니다. 그리고 SNS로 누가 보내줬는데요. 이 좌파들의 이 기상천외한 신공들 이런 제목으로 보냈더라고요. 근데 박원순 딸이 서울대 미대에서 서울대 법대로 전과를 했는데 70년 서울 법대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이래. 그렇지. 무슨 경제학과 이런 데서도 법대 가려면 어려울 걸 전과해주려면. 그럼 다 이런 데 들어가서 다 법대로 전과하지? 근데 미대는 실기 이런 거 아니에요? 미대에서 어떻게 법대로 전과를 해? 이거는 그러니까 모세의 기적 재현이라고. 그냥 천재가 아니라 모세의 기적. 홍해 바다를 가르는 기적. 하나님이 역사한 거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는 거. 미대에서 법대로. 그것도 서울대. 박원순 딸이 그랬고요. 노무현 아들 노건원 동국대 경주 캠퍼스 화학과에서 서울 연대 법대로 편입합니다. 동국대에서 연대로 편입한 것도 이것도 잘한 건데 그게 아니라 동국대 경주 캠퍼스. 지방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동국대 서울 캠퍼스에 비해서는 경주 캠퍼스가 점수가 낮잖아요. 거기 화학과야 그것도. 법대도 아니고. 거기 화학과에서 신촌 연대 법대로 편입하네. 이것도 모세의 기적보다는 좀 덜하지만 이것도 완전 이건 아인슈타인 이상으로 천재지. 근데 노무현 해양수산부 장관 재임 시절이네. 아버지가 장관이고 아들이. 그런데 그때 노건호를 서울대 연대 법대로 편입하는데 연세대 총장이었던 사람이 김우식인데 노무현 대통령 되자마자 비서실장이 됩니다. 뭔가 이렇게 좀 그림 그려지지 않으세요? 합리적인 의혹이 들지 않아요? 의심이 가죠, 합리적으로. 그리고요, 하여튼 이분들은 돈이 어디서 나는지 노무현의 아들, 노건호가 미국 유학 중인데 고급 주택에서 유학 중에 이사를 했네. 근데 월세가 3,600달러. 유학생이 이거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당시 환율로 한 360, 70만 원 되고 지금 환율로 하면 480만 원 되는데 이거 또 오바이트 나보려고 그러네. 아니, 유학생이, 저도 유학생활, 말이 안 나오네.
유학생활 저도 많이 해봤지만 어떻게 유학생이 3,600달러에 집에 살아. 그리고 차가 2대였대는데 투아레 그랜저. 야, 차 2대에 3,600달러. 이게 집세만 3,600달러죠. 관리비까지 하면은 한 4,000불은 무조건 넘고, 미국은 참고로 관리비가 비싸요. 4,000불은 무조건 넘어요. 이런 집에서 400불 관리비면 아주 알뜰하게 쓴 거야. 집 보이시죠? 저런 고급 주택에 유학생이 사는 집에 저거 사장들이나 사는 집이지. 유학생이 저런 데 살아도 되는 거야 이거? 차는 2대고. 그 딸도, 노무현 딸도 13억짜리 맨하탄에 그 문제 많았잖아요. 아, 저 사진 좋네, 부럽다. 근데 그 13억 어디서 났냐? 그러니까 이거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랬더니 자금 밝히지도 않고 권양숙 씨가 지인으로부터 모아준 돈으로 샀다. 야, 그랬더니 우리 여기 스튜디오에서 부럽다는 소리가 탄성이 나왔습니다. 나도 부럽다. 나 지인들 13억 안 모아주냐? 13억커녕 내가 저런 거 산다고 그러면 1,000만 원도 내가 모으기 힘들 걸, 지인들이. 100만 원은 어떻게 모으겠다. 그리고요, 그럴 만도 한 게, 13억 모을 만도 한 게, 권양숙 성대모사 그 광주시장 누구야? 아유, 윤장현인가 뭐 누구야? 4억 5천만 원 쐈잖아. 전화번호. 아, 예! 4억 5천만. 근데 이 사람이 재산이 뭐 한 100억 되면서 4억 5천만 원 쏜 게 아니라 전 재산이 6억 9천인데 4억 5천만 원을 전화 한 통 받고 쏴. 목소리가 진짜 권양숙인 줄 알았대나 어땠대나. 에라이, 아유. 그리고 조국 딸은요, 이 기상천외한 천재들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도 이거 뭐 다 아시니까 더 이상 소개 안 하겠습니다. 다 아시죠? 장학금 어떻게 받았고, 그 다음에 논문 제일 저자 뭐 이런 거 기가 막히죠. 정유라는 금메달 땄는데 중졸로 만들고 총장, 학장, 그 다음에 교수 몽땅 구속시켰잖아요. 근데 이건 정유라의 몇십 배 되는 엄청난 비리를 저지르는데 총장 구속되는지 한번 볼 거예요. 담당 교수, 그 다음에 논문 지도 교수 구속되는지 눈 뜨고 볼 겁니다. 아까 얘기했잖아. 공정, 정의, 형평 얘기했잖아. 문재인 당신이. 그럼 이것도 그렇게 해야지. 저는 도저히 문재인 씨의 그 생각과 말하는 게 이해가 도저히 안 돼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왜 저럴까? 도대체 왜? 이해가 안 가니까 우리 머리로는. 그래서 추론을 한 겁니다. 합리적 의심을 3가지로. 시비 걸지 마세요. 그냥 의심이에요. 합리적으로. 조국한테 약점 잡혀서 꼼짝 못하고 시키는 대로 하는 건가? 그런 겁니까? 2번째는 공수처. 이거 게슈타포 같은 아주 친위대 만들어서 전 부문, 언론, 판사, 검사, 공무원들 싹 손아귀에 넣고 말 안 듣는 놈들 다 잡아넣고 사회주의로 가려고, 북한과 합치려고. 그런데 적임자가 조국이니까. 왜냐면 그 적임자 같더라고. 진짜 뻔뻔스럽게 넌 하나 까딱 안 하고 그 의혹이 막 뉴스가 터지는데도 계속 청문회 기다린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할로는 아주 제대로 하겠더라고. 철판 깔고. 그거예요? 아니면 3번째는 친중 정권을 세우기 위해서 시진핑이가 조국 써야 된다. 시진핑의 요구를, 시진핑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도 있던데, 조국 그 펀드인지 뭔지 뭐 6천억 중국에서 쐈다. 그건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막 나돌고 있잖아요. 그거 확인시켜 주세요. 그 아니라면 아니라고 좀 확인 좀 해줘요. 국민들은 궁금하니까. 시진핑이 요구하는 명령을 거역할 수 없는 거야? 이 3가지가 아니면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문재인 씨가 이 3가지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려면 당장 지명 철회하세요. 그게 아니라면 이 3가지 중에 하나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니까. 다른 걸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 그동안에 자기가 한 말 있고 공항에서 어저께 또 얘기하는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도대체. 그러니까 3가지 아니면 당장 지명 철회하고, 조국하고 그렇게 친한데 면전에서 지명 철회하기 민망해서 해외 나간 겁니까? 그렇다면 좋아하는 전자결제로 지명 처리하든가, 아니면 해외에서 지명 처리한다고 발표하면 좀 덜 민망하잖아. 조국 얼굴 안 보이고. 특파원들 많으니까 따라가면. 아무리 생각해도 국민들의 의견이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이번에 태국에서든 미얀마에서든 라오스에서 처리할 걸 기대해 볼게요. 아니면 이 3가지 중에 하나라고 의심합니다. 의심이에요. 시비 걸지 마. 어떻게 할 건지 두고 보겠습니다. 뽕평 마칩니다.